저희가 아랫사람들을 이끌고 도와주려고 하면 그만큼 이제 본인이 많은 거를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아랫사람을 또 이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뭐 난 이해한다, 또 알아야 된다,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어떤 노력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서로가 조화롭게 그렇게 되면서 할 수 있는지, 청년께서는 어떤 노력을 평소에 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주시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총경이라고 하는 직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문서를 보고서를 본청 수준으로 못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총경인 내가 그걸 알아서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누군가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서에 없으면 옆에 서에서 빌려오면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지방청장한테 요청해서 이런 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지방청에 하나도 없으면 본청에 또 요청하면 돼요. 자원을 쓸 수 있는 힘을 준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식은 또 그 일반 지식에 가진 누군가와 같이 매칭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쓸모 있어지는 거예요. 어느 만큼 이 질량의 그레이드만큼 자기의 위치에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상중하로. 근데 뭐를 못하느냐, 뭐를. 일반 지식까지는 요 중간 계층에서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술은 요 아래 직원들이 더 잘하죠. 기술적인 건. 중간적인 일은 중간적인 사람들이 더 잘하지. 그러면 서장이 상층은 내가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질량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는 못 먹고 살아서 굶어 죽을 때는 밥 한 그릇 줬어도 엄청난 성인이 났다고 그 집 가면 밥 얻어 먹으면 그 집 그 할머니는 성인이라고 이렇게 추앙받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밥 한 끼 줬다고 우리가 추앙받아요? 시대적 질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반 학급에 있는 요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존중받고 존경받는지, 요 중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존중받고 존경받는지, 이 상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존중받고 존경받는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연구가 안 돼 있고 서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전부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갓 들어온 순경한테는 오늘 내가 처리하는 법규를 몰라서 헤매고 있다면 옆에 있는 선배나 고참이 요 법규를 잘 이해되게끔 알려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끔 해도 이 사람은 존중받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인생이 뭐고 사는 게 뭔지 이것을 갖다가 매일 주입한다고 이 사람은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왜? 우선 나한테 닥친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어렵지 않게끔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바로 위에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위에 사람이 바로 아래 사람의 그것을 보고 듣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려움을 호소해 오면 그것은 그 윗사람이 풀어줄 것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사람이 해서 켜켜이 올라와야 이 서장까지 올라오는 것이 몇 프로라는 거지. 응? 불과 몇 프로고 0. 몇 프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서장이 이 현장 경찰관들한테 가서 직접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갑질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전부 성장시켜야 되는데 요 역할 체계를 전부 무너뜨리고 서장이, 과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기 가서 잘난 체하고 갑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못난 거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여기서는 그런 질량의 정도의 지식과 그 질량을 갖추면 돼요. 근데 어떤 것이 네가 지금 그 갖춰야 될 거냐? 네 아랫사람, 네 후배하고 지금 접해서 부닥쳐서 내가 해결 못하는 거, 이게 지금 내가 갖춰야 될 거예요. 내가 갖춰야 될 지식의 질량이고 내가 갖춰야 될 그 사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장권은 어떻게 나오냐? 네가 과장하고 부딪혀서 잘 해결이 안 되고 과장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과장을 이해 못하는 거.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기관 단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대화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부닥치고 있는 거. 이거를 네가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은 그날 모든 것을 그날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날 부족한 것은 내가 오늘 인식을 하고 오늘 내 못남을 반성하고 갖추려는 노력을 해 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 길인 거예요. 이 과정을 빼면 우리는 인생을 산다 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늘이 희생되면 미래는 희생된 만큼 거기는 비어서 너는 미래를 잘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나 같은 경우는 그 경정 이전 때까지는, 그러니까 경감 때까지는 내가 돌을 닦는다고 불교에 심취를 해서 참선을 하니 뭐 화두를 들어서 하니 이묵구가 뭐예요? 부모 미생 전에 본래 면목 너는 누구냐라는 건데 그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와. 이게 맨날 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내가 헤매고 답답한 상황에 학교 공부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책 봐봐야 뭘로 그 참고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4년 학창생활을 보내고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그것만 내가 쫓아서 다닌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있으니 시험을 봤고 시험을 봤으니 이제 경정까지는 됐잖아요. 지금 내가 정하는 기준으로 했으면 나는 경정되는 것도 택도 없어. 응? 그렇게 해서 경정까지는 돼서 기본적으로 뭐 딱히 뭘 한 기억은 없어요. 그냥 테니스 치고 뭐 볼링 치고 뭐 윈드서핑하고 맨 운동하고 돌아다니면 논 기억은 있어도 딱히 가정을 위해서도 한 게 없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한 게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별로 이렇게 다만 내 자리에서 그 당시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 체계에 따라서 그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일을 쓸데없이 열심히 한 거예요. 왜? 반대로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경정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책도 읽고 한 달에 2권 내지 3권 정도. 그 다음에 청에 이제 인사개장, 상훈개장 할 때는 이 대기를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인터넷은 하여튼 다 뒤져서 예를 들어서 요즘 화두가 6 시그마다. 그러면 6 시그마를 쳐요. 그럼 인터넷에 화면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점검하고 아 요건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거는 또 프린트해서 또 해놓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6 시그마 그걸 다 보다 보면 또 거기에 또 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잖아요. 재결치가 나오고 뭐 또 뭐가 나오고 그럼 또 그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서 또 내가 그 계속 읽어나가고 자료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요런 책자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보안국 그 우리 그 수행 다니던 그 직원한테 내가 다 주고 왔는데 거기 한 20권 정도 됐어요. 요런 책자가 그 우리 발간실에서 묶어가지고 그리고 뭐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또 뭐요 애플에서 나오는 뭐 키노트 뭐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 또 엑셀 쳐요. 엑셀 치면 엑셀에 대한 교육도 거기서 해놓은 사람들이 수많은 게 내가 주로 공부를 한 거는 형배기 엑셀 교실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그거 다 뽑아놓고 또 내가 연구를 하고 시험도 하고 프로그램도 포토샵이라든지 오토캐드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으면 또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경정 시절을 지나고 총경이 딱 돼서 연기소장을 갔잖아요. 연기소장을 가서 그때 이제 이 참여정부 때 뭐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냐면 성과관리 시행 계획이 이제 그때 우리가 수요자 중심 계획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여정부 때. 그 시대가 이미 그때부터 바뀌고 있었다니까. 그렇게 해서 성과관리 시행 계획을 경무계장이 가운데 왜 사인하는 거 있잖아. 인사서류 가운데 사인하는 거. 나보고 와서 결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야, 책을 한 권 가지고 와서 나보고 사인을 하라니. 이거 그냥 사인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 하시면 된다는 거. 이거 본청에서부터 온 건데 그냥 했다는 거.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3일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보니까 이게 각 과별 서장하고 해야 되는 계약서야. 그게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거기 전부 지금 지표하고 목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당신이 작성하면 어떻게 이 사람아 각 과장들 다 오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각 과장들한테 줘서 다시 작성을 시킨 거예요. 응? 그렇게 하고 그것을 만드는데 2달 걸렸어요. 2달 동안 우리 과장들을 교육을 시키고 내가 또 그걸 다 만들어서 지구대 파출소로 다니면서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 그 성과관리 시행 계획을 내가 다 설명해내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가 얼만큼 대단한 이 지금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몰라. 왜? 여러분들이나 나나 총경되고 하는데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든 그게 어디서 뭘 했든 어? 내가 요거를 상대방들 우리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요 성과 관리라는 게 뭔지 목표가 뭐고 지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읽어뒀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응용돼서 다 설명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과 경영에 대한 이 우리 조직 운영 툴은 성과 경영 공부를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가지고도 나는 왜 사는지는 나는 누구고 왜 사는지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단학 수련도 했지. 또 뭐 기독교 교파도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서 그 목사들이 나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또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그러던 차제에 내가 만난 것이 이제 2011년에 스승이라는 책을
내가 접하게 됐어요. 그 책을 보기 전에 이 새세상맞이라고 하는 박상천이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박상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귀에서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뭐 깨쳤다는 거예요. 귀에서 매미 소리 들리는 거와 그 듣는 자와 들리는 것을 분리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깨우쳤다고 하면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걸 한 3권 정도 사서 보던 차제에 스승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이 신문 밑에 하단 있잖아요. 하단 전면으로 그 광고가 나왔는데 천지 아래 무엇이든 물어라 이렇게 딱 나왔어요. 모토가 그거야. 그래서 또 어떤 혹세무민자가 또 나왔구나. 새세상맞이처럼 또 하나가 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점검하려고 스승이라는 책을 사서 읽고 그게 4월부터 11월까지 5권이 나왔어요. 5권을 사서 읽고 내용이 괜찮아요. 거기 책으로는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유튜브를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 2012년 중순쯤 될 거예요. 2012년 내가 여청과장 할 때. 그때는 이제 바빠가지고 많이 못 보다가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의 증언을 빌면 집에 와서 계속 틀어놓고 나는 잤다는 거야. 술 먹고 와서. 그래서 가족들이 다 들었대. 그 100강씩 묶여 있거든요, 그게. 100강씩 묶여 있는 걸 나는 틀어놓고 한두 강도 못 듣고 코 골고 자고 있고, 그거는 계속 크게 틀어놓은 게, 이 사람들하고 나 잘 때 끄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냥 지가 틀어놓고 자서 놔뒀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조금씩 듣다가 내가 그 승진해서 대전청 차장 갔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처럼 퇴근 후에 누가 안 찾아주니까 그때 그거를 이제 많이 해서 그때부터 내가 이 정법 강의라는 것을 듣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풀어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순점들, 그러니까 나는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왜 상대방들은 나를 껄끄럽게 생각하고 자꾸 나는 내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왜 상대방들은 나보고 까탈스럽다고 그러고 고집스럽다고 할까? 이런 문제들이 안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거니 하고 난 내 갈 길만 막 계속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이해 안 되는 짓만 내가 계속 하고 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그게 이해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이해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거를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내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들하고 부닥치지 않는 것을 이 최고의 목표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벼슬이 높건 그 직책이 중요하건 안 하건 이것은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같이 나와 있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부닥치지 않고 뜻을 합쳐서 잘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최선이라는 것이지 뭔 결과를 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그게 인생을 사는 것이지 그 결과가 네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왜? 인생은 사람과 사람이 살지 일이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 그 중에서도 내 인생이 중심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하소연해 오면 그게 전부 왜 그 하소연이 오고 있느냐면 일이 중심이 돼 있어서 그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원이 똑같아요. 근원이. 그러면 답은 다를까? 답도 똑같아요. 네가 사람 되면 해결된단다. 이렇게. 네가 동물처럼 살으니까 그 어려움이 온 것이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답게 사는 길밖에 없단다. 이걸로 똑같아요.
근데 그 과정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그것이 이해되게끔 우리가 풀어주고 그거를 이해되게끔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위에 사람들은 특히 지도자는 내가 품어 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장들이 있으면 계장도 이해가 돼야 되고 여기에 순경이 와 있으면 순경도 이해되게끔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경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면 나는 그 자의 청장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여러분들만 이렇게 모아서 놓고 우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해되게 하려고 한다면 또 요것이 그 폭을 낮춰야 돼요. 이게 옅어진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질량에 맞게끔 밀도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만 모아놓고 하면 그 밀도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계층을 쫙 놓고 하면 요 각각의 밀도가 옅어져요. 근데 이 옅은 밀도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 역할을 바르게 찾을 거냐라는 문제지. 과거처럼 전부 아랫사람 걸로 해서 밀어박치지는 않을 거냐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위에서부터 먼저 알릴 걸 알려놓고 이제 밑에도 내가 가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내 말을 누가 빨리 알아듣느냐? 아랫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알아들어요. 지금 젊은 순경에서 경사급에 있는 이 친구들이 훨씬 더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기를 목말라 하고 그 주장을 이제 세우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친구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먼저 안 가고 여러분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랫사람들이 그런 의논을 해올 때 여러분들이 그 맞아. 그때 청장이 요렇게 얘기했었지.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요렇게 좀 내가 잘 받아줘 보자. 요런 정도의 기본 마인드는 형성해 놓고 아랫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위아래가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진리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근데 나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거기에 따른 어려움도 본인이 겪으면 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찾았다니 내가 찾은 진리가 진리인지도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어딘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나한테 또 소개를 해서 나한테도 또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요 정도면 이해가 됐나요? 응?